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. 이제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 이 아일리아 시장을 바탕으로 현재 이 밸류 상황은 어떻게 될지, 그리고 현재 에스페스 현황은 어떤지, 그리고 비슷한 이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이 주가까지 비교를 해드렸죠. 이제 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삼청당 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, 이제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. 아, 예, 했던 얘기 또 하네? 약간 이러실까봐 오늘은 이 한방병성 치료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삼청당 제약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,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 수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,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이 한방병선 치료제 같은 경우 이 기업하고는 좀 현재 뭐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아니라, 그냥 이제 삼청당 제약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가 정말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? 이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영상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 하면, 이제 기존 시장 플레이어들의 이제 정리인데요. 이제 로슈의 루센티스 또한 이 VGF 8을 타겟으로 이제 오랜 시간 이 시장에서 이 살아남았습니다.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기전 VGF라고 나와 있는데, 이게 뭐냐 하면 혈관 내피성 인자로서 이 혈관 생성을 유도하고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, 이 VGF가 이 혈관 형성을 억제하면서 여기 보이시면 눈 속 흰색 혈관 현성에 있어서 좀 관여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로슈가 처음에 약을 개발했을 때 이 시력 손실 위험 감소와 그리고 시력이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있었지만, 이 환방병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호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, 무엇보다 이 투여 기간이 한 달이 됨에 있어서 이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. 네,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1년에 이제 리제넬론의 아엘리아가 이제 물질 이름이 아블리버 세트인데, 보이시죠? 이 아블리버 세트 이름 굉장히 어렵죠? 이제 물질 이름입니다. 이 VGF-A와 그리고 PIGF 이 VGF 이 B도 동시에 결합이 가능하면서 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PIGF가 이게 바로 뭐냐 하면, 이 부분 또한 이제 혈관 생성 인자로서 기존 이 VGF 아반티스와 이 류센티스뿐만이 아니라 이 수용성을 다시 제조업하면서 이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, 또 무엇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두 달이라는 이제 시간과 약 가격도 인하가 되면서 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나 또 이 눈에다가 이 약을 맞기 때문에 이 신체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었다. 그래서 이 시장이 독점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로슈가 화가 났습니다. 이제 로슈가 왜 화가 났냐? 아, 기존 약 잘 팔고 있었는데 이 아일리아가 딱 등장하면서 이 점유율을 모두 다 흡수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로슈 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복수의 칼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약이 나온 게 바로 어떤 약이다? 이 바비스모 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바비스모 또한 이 VGF-A와 이 앙투를 타겟으로 하면서 이 시장을 크게 변동성을 일으켰는데, 이 바비스모 또한 이 아일리아 대비해서 5% 전후에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기존 한 달, 두 달에서 이 네 달까지 이 기간을 늘리면서 이 환자들의 편의성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바비스모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환자들도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암시해 볼 수가 있겠죠. 이 환자들 또한 이 성능보다는 이 편의성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너무 좋다. 그래서 이 바비스모의 제품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제넬론 측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놈들 이제 약도 이렇게 기간도 늘렸고 성능도 더 좋아졌는데 우리도 신약을 출시를 해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일리아 HD가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아일리아 HD 또한 이제 기간이 이제 4개월 되었고 약 가격을 좀
이제 늘렸고, 근데 약 가격이 기본 바비스모보다 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이 시장 규모 또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삼청당 제약이 이 바이오시밀러 약으로서 이 출연을 하게 된다면 고민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. 어떤 고민이 있냐? 바로 환자들의 편의성을 찾느냐, 아니면 이 가격을 찾느냐,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,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좀 기존 이 3분의 1이나 4분의 1 인하돼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, 이 보험사 같은 경우도 환자에게 얼만큼의 이 보험 비용을 청구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IQVIA라는 이제 미국의 이 바이오 정보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. 여기서 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리포트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환자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6개월 후에는 이제 점유율 36%,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이제 50%, 2년 후에는 이제 60%로 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, 여기에 있어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채택률이 이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려면 이 약 가격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삼청당 제약이 어떻게 좀 나와야 되느냐? 이 약에 이제 있어서 이제 아까 기간이 나왔었죠. 투여 기간이 나왔는데, 이 투여 기간을 길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2달까지 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고, 이 가격이 저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이 가격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,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오시밀러 채택률이 더 높아지려면 이 낮은 비용으로 한 이 약물이 좀 등장을 해줘야 이 가격을 낮추면서도 이 점유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, 이 삼청당 제약이 좀 추후 나와야 될 것은 이 가격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청당 제약 그리고 이 환방병성 치료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, 물론 이 환자들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기존 약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그래서 삼청당 제약이 2달 동안 이제 좀 가는 부분 굉장히 귀찮을 수는 있지만, 여기 있어서 약 가격이 정말 크게 인하가 될 경우 점유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PFS와 바이알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, 잠시만 안경을 벗을게요. 이 PFS 같은 경우 이제 프린피드 실린지라고 기존 이 주사기 안에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청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, 이 눈에다가 주사를 맞기 때문에 이 눈에 주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용량 자체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현청당 제약이 이 PFS 관련해서 특허를 확보했고, 여기에 있어서 약 가격을 낮추고 PFS까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삼청당 제약의 오너 또한 이 CEO 또한 우리가 이 시장 거의 다 휩쓸 수 있다.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,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주가와 좀 별개인 이야기지만, 그저 이제 주주님들이 이 삼청당 제약을 많이 애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 삼청당 제약이 앞으로 이 밸류 상황이나 이 주가의 변동성,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,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다면 제 전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면 이 삼청당 제약이 이 추가적으로 아직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. 이 상승 추세를 깰 만한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트 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삼청당 제약의 찌라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. 찌라시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, 제가 이 찌라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드렸죠. 특허 문제 없고, 그리고 블록딜 문제 없고, 또 IR 담당자 제가 정말 수차례 전화해서 이야기도 들어봤고,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은 없지만, 현재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 줬다가 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빠지는 모습에 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
그래서 제가 이 삼청당 제약에 좀 여기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이 비만 치료제가 현재 각광받고 있는 만큼 삼청당 제약이 이 비만,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 이 경구용 약을 상을 준비를 좀 해줘야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는 거고, 이 무엇보다 이 아일리아에 대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또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. 이제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좀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 정도 크기로 볼게요. 이 지속적으로 이 저항 라인에서 돌파를 해줬는데 이 구간까지 이 지지를 못 받게 될 경우에는 다음 지지 라인 이 구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잠시만 살짝만 올릴게요. 이 구간 또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구간까지 좀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이 하방까지 좀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리고 제가 이 구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삼청당 제약이 21선 밟고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죠. 여기 21선 이탈할 때 소폭 상승 추세에서 저항을 좀 지지를 받아줬지만 21선 타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21선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 만나는 라인이 이때쯤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고,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 하면 이 추가적으로 이 구간 이 매물대에서 좀 주가가 부딪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. 하지만 이 구간에서 행보를 하다가 61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서 61선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이 분봉으로 전환된 이유가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 좀 이탈이 나온 부분이 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.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이 이탈을 나오고 있고, 이런 부분에서 이 주가의 변동성 또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외국인의 수급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, 이 기간 같은 경우 지속적인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수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연기금의 수급도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크게 이탈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이상 이 삼청당 제약 같이 알아봤고, 이 제가 정말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는데,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 항상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정보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요소들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.